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부자들의 부동산 1타 강사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 가져왔는데 네. 제목은 부동산 재벌들인데 내용은 이 경매 강의입니다. 경매 강의. 네. 지금 마침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와가지고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경매는 너무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사실 있거든요. 있죠. 지금부터 이 부동산 하락기에 쏟아지는 경매 매물 잘 잡으려면은 차근차근 뭘 좀 공부하면 좋을까? 요즘 이제 돈을 벌려면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보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식이거든요. 특히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서 이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던 그런 자산 관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적어도 이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면은.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하락기가 막 시작을 했으니까 경매 시장을 각광받으려면 내년쯤 돼야 될까요? 지금 서울의 경매 물건이요.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한 달 평균 한 70건에서 80건 정도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예. 근데 지금은 현재 120건에서 130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조금 늘은 거죠, 지금 경매 물건이. 경쟁률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하락기가 무르익으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IMF 때 경매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뭐 정말 그때는 아파트도 굉장히 적었잖아요. 적었었는데 경매 물건이 한 300~400건씩 쏟아졌었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아파트만요? 네. 금융위기 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도 좀 금융위기 때도 많이 나왔어요. 2008년. 네,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이자 못 내는 한계 이런 주택들, 담보대출 받은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또 꼬마 빌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상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인데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경매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경매는 감정 시점하고 파는 시점이 틀리거든요. 시차가 좀 있죠. 네, 매각 감정을 지난 1월 달에 해놓고 지금 팔거든요. 그러면 1월 달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는 게 싸다라는 거죠. 경매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데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성이라는 거하고 부동성, 입지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반화해서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매 물건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경매 물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중에 수색동에 아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 수색동이면 저쪽 위쪽이죠? 그렇죠. 네. 상암 DMC 59제곱미터 18평형이죠. 18평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 아파트가 있는데 감정을 지난 4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 감정했을 때 가격이 7억 2천 정도. 근데 지금 시세는 7억 8천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 유찰이 돼서 4억 한 7~8천 정도의 지금 최저 매각가가 돼 있어요. 두 번이나 유찰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사주는 게 예의거든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일반화해서 이것도 떨어졌겠지 가격이.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안 떨어져 있고 오히려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시장에 지금 경매 시장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거 잘 잡으면은 정말 싼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경매 강의인데 제목을 부동산 재벌들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 안에 경매로 많이 부동산 재벌이 되신 분들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사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충주에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밭으로 개간을 해서 수억 원의 돈을 또 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개간해서 사과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과밭을 만들어서.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그냥 야산. 야산. 돌만 있는 야산이었는데 안에 폐물을 팔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 땅을 산 거예요. 본인이 포크레인을 조그마한 걸 중고로 사가지고 직접 한 거예요? 네, 직접 돌을 파내고 사과나무를 1년에 몇 주씩 이렇게 심어서 지금은 백화점에서 그 사과밭을 1년에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다 따갑니다. 되게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가 뭐 2억 3억에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올랐습니까?
땅값이. 그러니까 경매로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샀을까요? 그 야산 아무도 거들떠보지 예, 않았어요. 예,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을, 그러니까 이 돌산을 금산으로 만든 거죠. 예, 또 강원도에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산인데 1차 법사가가 3억 5천에 나온 건데 네. 이게 아무도 안 사가지고 7,200까지 떨어진 산이 있었어요. 한 7, 8번 유출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근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그럼 이게 이제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을 가봤더니 역시나 그 산에도 자연석 돌들이 그냥 바위 있잖아요. 정원석으로 쓰면 딱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봤더니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예전은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임야면은 그 자연석이 반출이 안 돼요. 네. 형질 변경 허가가 안 나는데 네. 이거는 형질 변경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아, 전이었어요. 그게? 전이니까 전으로 써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7,350만 원에 써라.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무시하고 7,800에 썼어요. 그분 혼자 입찰을 해서 7,350에 쓰라고 그랬는데 7,800에 썼으니까 네. 이거 할 때 제가 대출을 3천만 원을 해줬어요. 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대출을 해줬고, 근데 이분은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자연석을 주경업자한테 파니까 100차가 나와요. 100차가 덤프 트럭으로. 100차요? 네, 그러면 100차. 비싼 건가요? 한 차당 50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차, 5천만 원. 원이네. 그럼 은행에서 대출 3천 받고 예. 돌 팔아서 5천만 원 벌고. 자, 근데 이거를 펜션 부지 있잖아요. 이런 부지를, 이게 7,600평이었는데 1,600평은 도로하고 공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나머지 6,000평을 쭉 해서 쪼개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평당 20만 원. 20만 원이 뭘입니까? 6천만 원. 12억? 12억? 네, 12억에 팔았어요. 와, 대박 나네요, 진짜. 그래서 저 한 필지 주겠다고. 예. 네, 근데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해주네. 방송 보시면 등기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사연들이 있는 책입니다. 이런 재밌는 사연.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래 가치를 보는지. 아,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미래 가치를 또 이렇게 사과 농사를 지려고 정말 궁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돌밭을 금밭으로 바꾼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꼭 우리가 경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사서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만 사서 돈 버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 경매 흔히 이제 아파트나 뭐 상가, 꼬마 빌딩만 주로 생각하는데 이런 다른 쪽에서 좀 더 기회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아, 땅은 너무 많죠. 땅은요 널브러져 있어요. 예, 이런 땅들을 어떻게 미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제주 필드 투어를 갔는데 네. 필드에 가서 자, 이 땅은 왜 투자 가치가 있고 없는지를 하루 제주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사면 안 된다, 이런 땅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매일경제 기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땅의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예, 그리고 땅은 아파트와 다르게 소액을 가지고도 또 투자할 수 있어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 그런데 미래 가치 있는 땅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나 천리마는 있는데 천리마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주 52시간, 하루 8시간, 시간 많으니까 공부를 좀 해서 자,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거 권리 분석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워낙 이제 많은 분을 접하셨으니까 이 토지 말고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경우에 되게 잘 경매를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시차익을 확 내신 분들, 이런 사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최근 사례인데요. 개포동에 있는 H아파트, 네. H아파트를 시세가 지금 한 31억 정도 하는데요. 그게 최저 법사가가 1차 법사가가 25억 정도 됐었어요. 25억 정도 됐었는데 네. 전용 면적 131, 40평형 정도, 40평 네. 정도 되는 이 아파트인데 뭐 재건축 양재천 변에 있는 거예요. 네, 재건축 뭐 대상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거 보통 금매로 다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예. 왜 안 샀냐면 예. 권리 분석 때문에. 뭐가 있었군요. 거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 달랑 전입신고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가 근저당에 앞서서 돼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은행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안 해주죠. 후순위로 물리는데. 은행에서 후순위로 물리니까. 그래서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누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출을 시키든가 와서 무상으로 산 데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써라 라고 해요. 은행. 근데 제가 거기를 봤더니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소유자. 아들. 네, 소유자 아들. 소유자 아들이 전세를 사는. 소유자 아들이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20년 전이면은 아버지 나이를 소유자 나이를 유추해 보면 봤더니 대학생 때예요. 아. 대학생 때 그 집에 전셋돈을 마련해서 아버지하고 계약할 리는 없죠.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서 샀어요. 어. 샀더니 맞아요. 야. 그래서 31억짜리를 25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를 6, 7억을 지금 수익을 낸 거잖아요. 단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 전세가 못 들어가는 뭐한 거죠. 7, 8억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공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 보이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두렵고 겁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 마트에 주말에 가서 세일할 때 물건 많이 사오잖아요. 그렇죠.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매가 바로 법원에서 싸게 파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면은 자산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